자, 9월 모의평가 시험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자, 수능까지는 한 2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요. 올해 수능 생명과학2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올해 수능 어떻게 출제될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근까지 수능을 보면요. 개념 문제, 연례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 고난도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주어진 시간 30분 내에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만점자 수가 상당히 적었었는데 올해는 어떨 거냐라고 묻는다면, 자, 올해는 지금 단원별로 나오는 문항의 개수는 뭐 차이가 없을 거고, 난이도를 본다고 하면 9월 모의평가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9월 모의평가를 보면 이 초고난도 문항들이 사라졌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렇지만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죠. 지금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문제 푸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만 한다고 하면 뭐 1등급 더 나아가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평소 해오던 대로 그 학습 리듬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기출문제 같거든요.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죠. 그 30분 동안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한 25분, 20분 내에 풀 수 있게끔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해설한 강의가 있죠. 원샷 원킬 강의. 원샷 원킬 강의에서 문제 푸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혹시 기출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은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 푸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쉬워지면 말이죠. 이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실수. 그래서 그 개념을 묻는 문제 실수 없이 풀 수 있게, 자, 선생님 개념 교재 중에 알다 교재 있잖아요. 알다 교재. 쭉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한 교재를 가지고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서 대비를 한다고 하면 올해 수능 생명과학2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와 유사한 문항들, 비슷한 문항들이 올해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생명과학 역사와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지금 주요 성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DNA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죠.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죠. 예. 자, 그리고 자, DNA 증폭 기술, 이 PCR 기술은 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거잖아요. 멘델과는 관련이 없어요. 예. 자, 맞지 않고요. 자, 디귿 보니까 순서를 묻고 있는데 멘델이 먼저고 나중에 왓슨과 크릭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자, 이 생명과학 그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선생님이 그 개념 교재에 보면 연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시기별로 어떠한 연구 결과들, 연구 업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했으니까 그거 딱 정리해 놓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이어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대장균. 원핵세포죠. 자, 사람은 진핵생물에 들어가고 신경세포는 핵을 갖고 있는 세포예요. 예. 자, 그럼 볼게요. 세포들은 리보솜을 다 갖고 있어요. 원핵세포의 리보솜과 진핵세포에 들어있는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기능을 하지만 구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원핵세포에 들어있는 리보솜에 비해서 진핵세포에 들어있는 리보솜의 크기가 더 커요. 예, 약간 더 크다는 점, 구조가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경세포가 가가 되고요. 자, 대장균이 나가 되겠네요. 예. 자, 문제 풀어볼게요. 나가 대장균. 단백질 합성 장소 리보솜. 세포벽은 대장균은 갖고 있어요. 세포벽 성분이 뭘까요? 예, 펩티도글리칸이죠. 사람의 신경세포는 없습니다. 세포벽이. 예, 그래서 대장균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은 설명이죠. 예.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거든요. 예. 기억, 니은 골라야 되는 문제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갈게요. 자, 구성체제와 관련된 문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이렇게 되죠.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 이렇게 되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는 기관계가 있다는 점, 식물에서는 조직계가 있다는 점, 이게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볼게요. 자,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을 이루게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형성하는 거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조직계. 자, 다음으로 줄기는 기관이에요. 기관. 예. 자, 확인해 봅니다. 잎도 기관이잖아요. 기관. 그러면 디귿이죠. 자, 조직계 니은이죠. 자, 그럼 이게 기억? 조직이에요. 조직. 자, 확인해 볼게요. 장미의 A, 잎이죠. 잎에는 조직계 있죠. 관다발 조직계도 있고 또 표피 조직계도 있고 기본 조직계. 그렇죠? 예, 세 가지 조직계로 이루어져 있는 기관. 정답으로 골라야 되고. 자, 표피 조직이잖아요. 일로 들어가겠죠? 네. 자, 니은이 뭐니? 조직계 C죠? 네, 다 골라야 되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가죠. 막을 통한 그 물질의 이동 방식과 관련해서는요. 자, 농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면 확산입니다. 확산이고,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면 이건 능동성이고, 이때는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확산에서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층을 직접 통과해요. 그런데 촉진 확산은 수송 단백질이 있는 거죠.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가는 현상, 이게 바로 촉진 확산이죠. 능동성도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에너지도 사용된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지금 저농도에서 고농도, 자, 이거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이동시키는 거니까 능동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거. 이건 능동성이구나. 능동수송. 자, 그러면 확산에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니까 둘 다 X가 되고, 요게 이제 단순 확산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른 단순 확산 정답. 자, 막단백질을 이용한다는 특징, 예, 공통의 특징이죠. 수송 단백질이 관여하고요. 요건 인지질층을 통해서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막단백질이 관여하지 않아요. 예. 정확한 설명이고요. 자, 이게 X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내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5번 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지금 이 분류에서 삼역 6개 분류 체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삼역 그러면 자,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고세균력과 진핵생물력이 유형관계가 더 가까워요. 예, 이걸 많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대장균, 대장균 그러면 세균력에 속하고 진정세균계에 해당이 되죠. 예, 진정세균계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고사리, 식물입니다. 식물.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죠. 양치식물에 해당하고요. 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고세균은 진핵생물과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 그러니까 메테인 생성균과 진해 유형관계 얘가 더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렸죠. 메테인 생성균과 대장균 유형관계보다는 메테인 생성균과 진해가 더 가깝다. 분자생물학적 특징을 더 많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 가깝다라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을 골라야 됩니다. 예. 자, 이어서 6번 갑니다. 6번 문제는 효소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물이 지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기질이잖아요. 쪼개졌어요. 분해가 됐어요. 뭐죠? 가수분해죠. 가수분해. 가수분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가수분해 효소죠, 이게. 예. 자,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고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에너지 크기는 효소가 없을 때에 비해서 활성화에너지 크기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 기억은 효소가 없을 때고요.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에너지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맞지 않고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예. 자, 그리고 이 활성에너지 크기라고 하는 것은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 딱 정해진 값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하고도 관련이 없고 효소의 농도하고도 관련이 없어. 조금 변하지 않아요. 효소가 있을 때 요만큼, 없을 때 요만큼. 그렇죠? 예, 효소 유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딱 정해진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됩니다.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자, 6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7번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지금 전자 전달계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외막과 내막 사이 막 사이 공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촉진 확산이 될 거고요. 이때 이제 ATP가 합성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전자전달기 효소 복합체 1번 복합체야. 그렇죠? 그러면 이 기억은 NADH가 되고 이건 2번 복합체죠. 여기에 FADH2가 되죠. 1번 복합체는 수소이온 능동성 기능이 있지만 2번 복합체는 수소이온 능동성 기능이 없다는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잘 풀었을 거고요. 자, 기억 NADH 정답. 니은을 물어본다면 FADH2가 될 거고요. 자, 막 사이 공간 내막, 외막이 있는데 이게 나타내지는 않은 거죠. 내막이 있고 외막이 있어요. 이게 막 사이 공간이죠. 자, 다음으로 자, 수소이온이 이렇게 1에서 2 방향으로 지금 촉진 확산이 되고 이때 ATP 합성이 일어납니다. 정답이죠.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됩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로 갈게요. 자, 8번 문제는요. 자, 분류 문제인데 또 자, 확인합니다. 해삼 뭐죠? 예, 극피동물이야. 극피동물. 거머리 환영동물이죠. 창고기 두삭동물이죠. 예. 자, 척삭을 형성하는 동물 두삭동물 창고기가 있네요. 자, 후구동물이죠. 그러면 요게 이제 A가 돼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극피동물이 후구동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B. 그러면 거머리 C 이렇게 되죠. 자, A가 뭐니? 창고기요. 이게 틀렸죠? 해삼이 아니라 창고기로 바꿔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발생 과정에서
포배라고 하는 시기는 다 거치게 돼요. 그렇죠? 예. 자, 포배 단계에 딱 머물러 있는 동물이 바로 해면 동물이고, 그죠? 포배 단계를 지나서 낭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이 바로 뭡니까? 그게 자포 동물이고, 낭배 단계에서 더 진행이 돼서 삼벽성 동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삼벽성 동물을 또 선구 동물과 후구 동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 형성이 됩니다. A, B, C 모두 발생 과정에서 포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포배, 낭배 거쳐서 삼벽성으로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자, 환영동물에 속한다. 거머리 환영동물이죠. 예. 니은과 디귿 정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도 세포 과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둘로 분해가 됐어요. 이게 6탄소 화합물, 탄소수 6개를 갖고 있는 포도당 아니면 과당 2인산이거든요. 지금 문제 보면 여기 있잖아요. 과당 2인산. 이 과당 2인산이구나. 자, 그래서 이게 A라는 게 딱 잡혀버려요. A. 이렇게. 자, 그러면, 자, B에서 에탄올로 되거나 아세틸 코이로 되죠. 자,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이로 되는 것은 피루부산이 산화되는 거고요. 피루부산이 에탄올로 되는 과정은 피루부산이 환원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B가 뭐니? B가 바로 피루부산이 되겠네요. 피루부산.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자, 그러면 과당 2인산이 피루부산으로 될 때는 ATP가 몇 개? 4개가 생겨요. 자, 과정이 이래서 ATP 4개, 그 다음에 NADH 2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2대 1이니까 딱 결정이 되네요. 네. ATP가 기억, NADH가 디귿, 이렇게 딱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서 NADH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피루부산이 산화되는구나. 여기 이제 아세틸코이가 되는 거죠. C가. 자, 그래서 C가 아세틸코이. 요 과정에서는요, CO2하고요. NADH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비율로 생기기 때문에 니은이 CO2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럼 이게 이제 리을이 될 거고, NAD 플러스는요. 그럼 이게 뭐냐? 에탄올이요. 에탄올. 그래서 에탄올로 지금 피루부산이 지금 환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탈탄산 반응의 결과 CO2 생기고 또 NAD 플러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한 문자씩 생성이 돼요. 그래서 1대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이 뭐니 물었거든요. 니은이요? CO2예요. CO2. 자, 그래서 이게 맞지 않죠? CO2. 자, C가 뭐니? C는 아세틸코에이요. 피루부산이 지금 산화된 거잖아요. 정답. 탄소수를 물었는데요. B 같은 경우에는 피루부산. 자, 피루부산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렇게. 자, D, 에탄올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탄소수를 물어봐도 답할 수 있고 수소수를 물어봐도 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탄소수를 물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는 3개, 얘는 2개. 그러면 얘가 더 많잖아요. 틀렸잖아요. 정답은 니은.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시고,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지금 켈빈 회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지금 보면, 자, CO2 고정이죠.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 바로 3PG가 생성이 되고요. 지금 얘는 탄소수가 5개잖아요. 그렇죠? 탄소수 5개. 그러면 355. 그러면 3개 더하면 18개. 그렇죠? 이거 탄소수 3개짜리니까 이게 6. 기억은 6이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요게 지금 3PG가 환원이 돼요. 뭘로? PGAL로. 그러면 6개 PGAL 중에
다섯 개가 지금 RUBP 재생에 이용이 되는 거죠. 지금 탄소수 보면 3개였으니까 이것도 탄소 3개짜리거든요. 그러면 355 딱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PGAL 한 분자가, 자, PGAL, 자, 요거 니온은 1이겠죠? 이 한 분자가 포장합성에 사용되는 거죠. 여기.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X가 뭐니? 틀렸잖아요. 3PG로 바꿔야죠. 자, 기억 더하기 2를 물었거든요. 6 더하기 1이에요. 7이네요, 7. RUBP 재생 과정에서 ATP가 사용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몇 개 사용되죠? 예. 이 과정에서 3ATP가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요, 이 과정에서는 ATP 6개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또 6개 NADPH 이렇게 명반응 산물이 사용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디귿만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1번입니다. 이제. 자, 11번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종분화 문제가 나왔는데 지리적 격리 이후에 돌연변이 일어나고 자연선택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종이 이제 출현한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 선생님이 이걸 개통사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래 A라고 하는 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A라는 종에서 생겨났어요. 뭐가 먼저 생겼죠? 지금 보니까 산맥이 형성이 되면서 B가 생겨났네요. 먼저 B가. 여기는 이제 산맥이 형성되면서 이후에 산맥 형성 이후에 B종으로 분화가 되었다. 자, 섬이 분리가 된 이후에 C종이 출현하네요. 네. 자, 요거는 섬이 생성된 거죠, 지금요. 섬으로 분리된 후에, 섬이 분리된 이후에 여기에 출현한 거야. 자, 그러면 볼게요. 산맥 형성 이후에 A에서 B로 분화가 되었잖아요. 뭐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종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종 그러면 교배결과 생식 능력을 갖는 자손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 같은 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다른 종이잖아요. 다른 종이거든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고. 자, 이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것은 교배를 통해서 생식 능력을 갖는 자손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종 이렇게 표현하죠. 생식적으로 격리. 자, 기존의 생물종에서 새로운 생물종으로 분화하는 과정, 이게 바로 종분화죠. 기억니은데 다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 문제, 강합성 문제. 자, 명반응은요,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일어나는 요게 바로 비순환적. 자, 그 다음에 순환적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관계 2. 반응 중심 색소가 P680 맞고요.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700이죠. 자, 둘 다 엽록소 A인데 최대 흡수 파장에 차이가 있는 거죠. 최대 흡수 파장에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최대로 많이 흡수하는 것이고, 얘는 최대로 흡수하는 파장이 68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둘 다 엽록소 A고요. 둘 다. 주변 환경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최대 흡수 파장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이온을 능동성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는 틸라코이드 내부가 높아지거든요. 이거 틀렸잖아요. 바뀌어야죠. 틸라코이드 내부가 스트로마보다 더 높다. 수소이온 농도는요. 자, 그리고 물의 광분해,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NADPH의 생성은요,
이 두 개의 과정은 비순환적 흐름. 그러면 경로 1에서 일어나는 거죠. 경로 2가 아니라 경로 1. 자, 경로의 이 순환적 흐름에서는요, ATP만 생성이 되죠. ATP만.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예,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계속해서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 문제. 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분화 실험인데요. 자, 줄기세포 그러면 배아줄기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체줄기세포가 있고 역분화줄기세포가 있죠. 그렇죠? 예, 다 정리했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이거 쉽게 풀었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배아줄기세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역분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보면 이 A가 뭐냐고 물었는데 핵이 제거된 난자잖아요. 이게 난자. 그리고 체세포로부터 추출한 핵. B가 이제 체세포죠. 이게 바로 핵이식 기술 또는 핵치환 기술 이렇게 표현하죠. 예.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A가 난자 정답. 유도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는 여기에서 얻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니은, 예, 요게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죠.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실험 1에서는 핵치환 기술 또는 핵이식 기술이 사용이 되었잖아요. 예. 정답은 기억님들이 다 골라야 됩니다. 네. 자, 이어서 14번으로 갑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자, 전사 조절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금 원핵 생물에서는 그 오페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진핵 생물에서는 이렇게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있고 또 전사인자가 있는데 전사인자와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전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유전자 X의 전사인자 결합 부위는 이렇게 A, B, C, D 4개가 있어요. 지금 전사인자가 결합할 건데 니은은 B, 여기 가서 결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리을은 여기 가서 결합을 하고요. 기억은 A와 C 중 어느 하나, 디귿도 그 나머지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서 붙을지를 자료에서 알아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전사가 되려고 하면 유전자 X가 적어도 2개 부위에는 결합을 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세포가 지금 1, 2, 3이 있는데, 자, 세포 1과 2에서는 2가지만 발현이 되고요. 3에서는 3가지가 발현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사인자 2개씩 있을 거고 2개, 여기는 3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1, 2, 3 모두에서 기억이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다 들어있다는 거야. 이렇게 기억은 다 있고요. 예.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세포 1에는요 지금 2개가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전사인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보니까 이거 제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기억 리을이 있었다. 근데 그러면 D가 없으면 이게 붙지 못하니까 전사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리을이 들어있었던 건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다음으로 지금 A하고 B, A하고 C, B하고 D. 자, 이거를 지금 그 제거하게 되면 지금 이게 전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보세요. A하고 C, A하고 C 이렇게 지금 제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에는 야, 이거구나, 이거. 기억 니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기억 니은이.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 디귿은 없어요. 만약에요, 기억
디귿이 있었다고 하면요. 기억 디귿이 있었다고 하면 A하고 C가 있고 기억 디귿이 붙으면 얘 전사 되거든요. 그러면 B들을 제거했을 때 이 결과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B하고 D가 없어요. B하고 D가 없고, 그러면 기억 디귿 두 개가 있으면 A씨가 있으니까 발현됐어야 돼요. 근데 발현이 안 되잖아요. 발현이 안 되잖아요. 아, 여기에는 니은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있어서 니은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B가 없으면 어때요? B가 없으면 그러니까 발현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아, 여기에는 기억 니은이 있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이 있는데 만약에 기억이 여기에 가서 붙는다고, C에 가서 붙는다고 하면, 그러면 C를 제거해도 기억 니은 딱 여기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A, B에서 발현 안 되잖아요. 아, 무슨 얘기냐면 기억은 여기 가서 결합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기 가서 결합하는 거죠. 여기 가서. 자, 그래서 여기에 기억이 결합하고 여기에 디귿이 결합하는데 지금 보니까, 자, 보세요. 기억 니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A와 B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어때요? 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가서 붙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세요. 다 A하고 B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다 발현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D는 없어도 돼요. D는 없어도 기억 니은이 가서 여기 가서 붙으면 되니까. 자, 이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 볼게요. 이쪽에서는 지금 보면, 자, A와 C. 이게 또 중요하네요. 이게 A와 C. 이게 지금 보니까, 야, 요게 지금, 요거보다 요게 더 중요하네요. 보니까. 지금, 요게 너무 중요하네요. 요거 D. 야, 요거 봐라. D를 제거했더니 이게 발현이 안 되네. 아, 여기에는 기억 리을이 있었다. 기억 리을이 있었는데 요게 제거가 되면 리을이 붙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현이 안 되는 거네. 딱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리을이 있고 니은과 디귿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 1에는 기억과 니은, 2에는 기억과 리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3에는 어떠냐? 자, 3 볼게요. 3은 지금 보세요. A하고 C가 없어도 되네요. 그러면 A하고 C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 B와 D의 니은과 리을이 결합했다는 거죠. 아, 여기 니은과 리을이 있구나. 니은과 리을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세 가지만 발현됐으니까 여기에서는 디귿은 발현되지 않고 있고 기억, 니은, 리을이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제거됐어요. 이게 제거돼서 리을이 붙을 수 없다 하더라도 기억, 니은이 가서 붙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유전자 X가 발현이 될 거예요. 5가 되죠.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B하고 D가 제거됐다. 그러면 기억이 A 가서 붙지만 여기 가서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안 되죠. X죠. 예. 기억만 붙잖아요. 리을이 붙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X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하고 D가 이 두 개가 결실돼 버리면 지금 기억만 가서 하나만 붙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상호작용만 잘 따져보면 되고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지금 전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보기로 가서 정답을 확인하죠. A가 뭐니 물었어요? X죠?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고요. 자, 기억 어디 가서 결합합니까? 전사인자 결합 부위 A에 결합하는 전사인자 기억은 정답이고요. 자, 3에서는 디귿이 발현되지 않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을 골라야 되겠죠. 예. 자, 이어서 15번 문제 갈게요. 자, 15번 문제는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하나의 가닥과 상보적인 RNA 가닥 이 서열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은요. 이거의 주연 가닥을 찾기보다는 비주연 가닥을 찾을 것 같아요. 비주연 가닥. 비주연 가닥. 비주연 가닥은 5'에서 3'으로
보면 U를 T로만 바꾸면 그게 비주형 가닥의 서열이 되는 거죠. 자, CT, AC, 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비주형 가닥 찾아볼게요. 자, 오프라인부터 지금 피리미딘 계열 염기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퓨린 계열 염기, 피리미딘, 퓨린 계열 염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면 5프레임 말단이죠. 요게 인상기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5프레임 말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평형성이라고 하죠. 방향성이 5에서 3프레임, 5에서 3프레임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자, 요게 비주형 가닥이 되는가 볼까요? C, 요거는 T가 될 수 없잖아요. C도 될 수 없고 T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요거네, 요거. 예. C, T. 그렇죠? 그 다음에 A, C, A. 예. 비주형. 비주형이다. 이렇게. 그럼 이게 주형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예. 자, 보기로 가서 정답 확인합니다. 가는 3프레임 말단이야. 3프레임 말단. 예. 자, 3프레임 말단으로 수정하시고, 기억이 뭐니 물었거든요. 타이밍이죠. 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비주형 가닥, 요게 주형 가닥. 상보성 있는. 자, 그래서 1이, 상보적인 가닥. 그래서 2가 아니라 1로 바꿔야 되겠죠. 예.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이어서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 문제. 이 제한 요소 문제인데요. 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인식서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지금 생성된 조각의 염기수를 보면요. 지금 조각이 2개 나왔다는 것은 한 군데 잘린다는 거고, 얘도 한 군데 자르겠네요. 조각이 2개니까. 얘는 2군데 잘라. 이 제한 요소가 2군데를 잘라. 그렇죠? 자, 그리고 A하고 B로 처리하게 되면 얘가 한 군데, 얘가 두 군데를, 두 군데가 아니라 C가 2군데고 A하고 B는 각각 한 군데씩 자르니까 결과적으로 2군데 자르니까 조각이 3개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풀 때 생성된 각 디니 조각의 염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 같아요. 예, 양쪽 끝에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양쪽 끝에서 찾아보는 게 먼저예요. 예, 그러면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된 그 디니 조각의 염기수를 우리가 따질 때는요. 자, 이 제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자르고 나면 점착성 말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잘랐을 때 갖고 있는 염기수를 따질 때 이 가운데 중앙이 잘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점착성 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가 잘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C, CT, AG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은 점착성 말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GA, TCC 그 다음에 G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또 이제 이 부분이 점착성 말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염기수를 셀 때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AG 이렇게 따져보면 되니까 이렇게 요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G 이렇게 붙어 있다. 그렇죠? 염기수를 셀 때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GA 이렇게 이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정중앙을 잘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기수를 셀 때는. 자, 그래서 요 가운데를 잘랐다고 가정하자. 자, 이 제한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한 요소도 여기를 가운데를 졌다냈다 생각하고 생성된 염기 숫자를 따져보면 된다. 이게 편하니까요. 요거는 점착성 말단이 없는 제한 요소니까 그냥 여기 가운데 잘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먼저 지금 자 10개로 돼 있다면 염기쌍의 수는 5개 염기쌍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를 자른다고 하면 자, 뭐가 가능할까요? 뭐가? 지금 보니까 지금 가능한 게 GGA, TCC도 가능하고 GAA, TTC도 가능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해볼게요. 이것부터 한번 해보죠. GGA, TCC. 자, 이게 GGA, TCC라고 하면
자, 또 나와야 돼요, 지금. 인식 서열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각이 3개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GJ, TCS가 나오는가 쭉 보면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있나 봤더니 이 부분이 있네요. 여기. 요거 가능하네요. 자,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G, G, A. 그렇죠? T, C, C. 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따져보면 자, 여기 5개 염기성이니까 10개. 자, 이쪽으로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13개 염기성 26개 나오죠. 예. 여기가 17개 염기성 34개. 미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됐죠?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됐나요? 예.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았어요. 이거네요, 이게. 만약에 이걸로 가정했는데 이 인식 서열이 뒤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이 효소가 아닌 거죠. 근데 두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C가 바로 이 효소다. 두 군데 있다. 잘리는 부위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우리가 다 결정했잖아요. 다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요거죠. 26개니까 13개 염기성. 자, 이쪽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그러면 여기가 가능한가? 자, 지금 디귿이 지금 A잖아요. A. 우리가 알아냈고. 자, 리을이 T거든요. 그러면 GAATTC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거구나, 이거. 네, 그래서 이게 A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13개 염기성 26개. 여기가 22개 염기성 44개.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풀어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B가 되고요. 요 제한 요소가. 그러면 이 제한 요소 B로 자르는데 얘가 인식 서열이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각 2개가 나오잖아. 자, 찾아볼게요. CCC, GGG니까요. 자, C가 니은이니까 쭉 가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그쵸? 여기 CCC, GG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B가 절단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가 둘, 넷, 다섯. 5개 염기성 10개 염기수는요. 그러면 여기가 30개 염기성. 그럼 60개네요. 60개. 이렇게 염기수가 다 결정이 되죠. 그쵸? 끝났어요. 자, 그러면 4에서는 어때요, 선생님? A하고 B로 절단한다면서요? 그럼 여기 26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26개 짜리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0개죠? 10개. 자, 그러면 이 44개짜리가 중간에 잘린 거잖아요. 그쵸? 그럼 10개. 그러면 나머지 34개죠. 뭐.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개 염기성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17개 염기성이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예. 자, 확인합니다. 제한 요소 B가 뭐니 물었어요. 예. 수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에서 생성된 DNA 조각 중에서 염기 개수가 10개. 지금 10개인 거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지금 3에서요. 자, 그러면 C로 자른 거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에서 지금 뭐를 물었냐면 구한인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 구한인 하나, 그 다음에 상부적 가닥 여기에 G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죠, 4개. 예, 4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에서 염기 개수가 34개짜리 만들어지니? 그럼요.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내면 되겠죠. 됐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제한 요소 푸는 문제, 선생님 볼 때 올해 수능에서 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오히려 이 제한 요소 문제보다는 이 제조합 DNA를 갖는 이 숙주세포, 제조합 DNA를 갖고 있는 이 형질 전환이 일어난 세포를 찾는 이 선별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둬야 됩니다. 예. 자, 넘겨서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자, 17번 문제 갑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자,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에서 갖고 있는 대류전자 전체를 유전자 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병목효과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부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병목효과하고 창시효과. 자, 따라서 정답으로 골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유전자 풀은 집단에서 집단이 갖고 있는 대류전자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T1일 때하고 T3일 때는 어때요? 유전자 풀이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자, 볼까요? 지금 유전자 풀을 한번 확인해 보죠. 라지알, 스몰알, 대류전자. 지금 개수를 보면, 자, 이런 개체가 두 개씩 갖고 있거든요. 4 곱하기 8개, 9개, 10개, 11개가 들어있네요. 11개. 네. 자, 스몰알은요, 이런 거 두 개씩 갖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5 곱하기 10에다가 11, 12, 13 이렇게 되네요. 네. 자, 라지알 몇 개 갖고 있습니까? 네, 요게 2개를 갖고 있죠. 스몰알은요 6개가 있네요. 자, 라지알 몇 개, 스몰알 몇 개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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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체, 9개 개체인데 곱하기 2에 곱하기 2를 해야죠. 예, 2개씩 가지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유전자 풀이 어때요? 다 달라요. 다. 예, 다 다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풀은 다 다르다. 네, T1, T2, T3로 될 때 다 다르다는 거고요. 지금 라지알인 개체 수는 T2일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자, T3일 때는요 3개잖아요. 틀렸잖아요.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많아요? 적죠. 그렇죠? 네, 아주 쉬운 문제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자, 넘어가서 18번 문제로 갈게요. 자, 돌연변이 문제인데요. 돌연변이 문제도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죠.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주형 가닥이 나왔어요. 그럼 아주 쉽죠. 예, 바로 3' 말단으로부터 우리가 TAC를 찾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제 AUG 게시 코드이 돼요. 자, 그럼 3개씩 끊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종결이 나오는지 보는 거거든요. 여기 종결 코드 나오네요. UAA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X 하나 적어 놓고 풀면 뭐 쉽게 풀립니다. 자, AUG. 그렇죠? AUG. 그 다음 뭐죠? 예, GUG.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ACC. 그 다음 뭐죠? UGG. 이렇게 적고. 자, 그 다음에 UGG 다음에 UUG네요. 또. 예, UUG.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UU. 그 다음에 UAA 종결 코돈이죠. 네, UAA 종결 코돈에 그 다음에 뒤에 것까지 적어 놓을게요. 네, UGU네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이 게시 코돈 AG부터 시작해서 종결까지 이렇게. 그럼 아미노산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 코돈표 외우셔야 됩니다. 코돈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무료 강의를 올려놨죠.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메사이오닌, 발린, 트리오닌, 트립토판, 류신, 아이솔루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아미노산 종류가 다 다르네요.
자, Y로 갑니다, 이제. Y. 자,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났잖아요. 자, 세 종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고요. 한 개 프롤린인데, 결실이 일어났거든요, 결실. 한 개가 결실됐어요. 자, 그럼 한 개가 결실되면, 중요한 게 뭐죠? 한 개가 결실되면, 지금, 결실이 되게 되면, 빠져나오면, 읽기 틀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읽기 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읽기 틀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 유라실이 중요하죠. 왜? 아니, 코돈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게 결실이 되면 앞으로 가면 이 첫 번째 코돈의 첫 번째 염기가 그 앞쪽 코돈의 세 번째로 들어가게 돼. 결실이 되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코돈에서 두 번째 염기가 코돈의 첫 번째로 오면서 그럼 거기서 종기를 넣으려면 그게 유라실이어야 되거든요. 그 두 번째 유라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 볼게요. 쭉 가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이게 결실이 되면 이쪽으로 일기틀이 바뀌면서, 요게 지금 첫 번째로 오니까 UGA, 종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UGA로. 그쵸? 예.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결실이 되면 이렇게 이동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세 종류고요. 프롤린이 또 있어야 돼요. 프롤린의 세 종류. 네, 프롤린을 포함한 세 종류. 그러면 AUG 하나 있고요. 프롤린이 있고 또 아미노산 또 딱 한 종류만 더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뒤에서부터 해보는 게 좋은데요. 자, GGU. 자, 이렇게 세 개 됐고요. 그 다음에 CCU. 프롤린이 있어야 되니까 CCU는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CCU.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이거예요. 자, 지금 하나가 결실된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요거가 결실되면 되겠죠. 그렇죠? 왜? GGA가 되거든요. GGA. 글리신이잖아요. 그렇죠? 글리신. 네. 그러면 세 종류가 나오잖아요. 메사이오닌, 글리신, 프롤린 이렇게. 그렇죠? 요게 결실이구나. 요게 결실이에요. 요게 결실됐다는 것은 주연 가닥에서는 아데닌이 결실된 거죠. 요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라실이 결실이 돼 버려요. 자, 그래서 주연 가닥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염기는 아데닌이 있다. 요게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자, Z인데요. Z는 Y의 전사주연 가닥에서 지금 돌연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이렇게 Z 딱 쓰고, 자, 피리미딘 계열에 속한 게 주연 가닥에서 결실이 되었다. 서로 다른 염기가. 그러면 피리미딘 계열이 주연 가닥에서 결실되면 이 mRNA 상에서는 퓨린 계열, 아데닌하고 구아닌, 요게 지금 결실이 돼버려야 돼요. A하고 G 또는 G하고 A, 요게 결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건이 뭐냐? 네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Y를 보면 여기에서 자, 뒤에 걸 조금 더 써놔 볼게요. U 이렇게 될 거고 A U GU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개 결실이잖아요. 두 개 결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 코돈에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유라실이 있는 코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두 개 결실돼서 앞으로 밀려가면 U부터 시작해서 종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세 번째 유라실이 있는 게 여기 있죠. 요거. 예. 여기구나, 요거. 요게 중요하구나. 그럼 뭐가 됩니까? 두 개 빠지면 밀려가고, 요게 처음, 코돈의 첫 번째로 오면서 UAE 종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요게. 자, 적어보면 UAA. 이렇게 종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결실이 돼야 돼요. 자, 두 개 결실되고, 지금 종결이 될 건데, 지금 A하고 G가 지금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GA 있네요. 요걸 한번 빼보면 되죠. 자, 요걸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UUU. 페닐알라닌. 그렇죠? 페닐알라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리신, 프롤린, 글리신, 메사이오닌. 자, 그러면 요게 세 종류의 페닐알라닌 한 종류에서 네 종류. 딱 되잖아요. 이거 빠지면 되는구나. 아주 쉬운 문제다. 요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UUU가 되고요. UUU. 이건 뭐 똑같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또 쓸 필요 없죠. 그렇죠? AUG, GGA, CCU, GGU.
그 다음에 요거 빠져가지고 유유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네 종류 아미노산이다. 메사이오닌, 글리신, 프롤린, 페닐알라닌 이렇게.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죠. 자, 확인합니다. 이 염기가 뭐니? 아데닌이요, 아데닌. 그래서 아데닌으로 추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Y 합성될 때 종결 코드는 UGA거든요, UGA. 그럼 3' 말단은 아데닌, 정답이죠. 자, Z가 류신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메사이오닌, 글리신, 프롤린, 그 다음에 페닐알라닌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예, 바로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 아주 심플하게 나오죠, 이 문제도. 자, 볼게요. 두 집단 1과 2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과 2 집단에 우리가 유전자 빈도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개체 수비 구하면 끝납니다, 이런 문제는. 자, 맨넬 집단이고요, 둘 다. 개체 수 조건이 있어요. 1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2배라는 점,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자, 우열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는 것만 나와 있고요. 이 세 번째 조건에서 우열 판단이 바로 되네요. 지금 보면 검은색 몸 개체수, 자, 이게 만약에 열성이라고 하면 검은색 몸 개체수는 검은색 몸 대류전자를 2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우성 개체 중에서도 지금 검은색 몸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검은색 몸 개체수의 2배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성이라고 하면 자, 2배보다도 적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라지 스몰의 우성이지만 라지는 2개를 갖고 있지만 라지 스몰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배보다도 더 적은 숫자의 우성 유전자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열성 개체 같은 경우에는 스몰이 얘네들 2개씩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라지 스몰이 거의 스몰 A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2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검은색 몸 개체 수의 2배, 그러면 4인데 이게 4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 2배보다 더 크네. 그러니까 이건 열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검은색 몸이 열성이고요, 회색 몸이 우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우성이다, 회색 몸 우성, 검은색 몸 열성 유전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에서 이게 나오죠. 지금 검은색 몸 개체수 비율은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2분의 Q죠.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검은색 몸 개체수는 Q 제곱에 자, 개체수 N, 전체 개체수 중에서 Q 제곱, 이게 열성 개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대류전자 수는 그 개체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죠. 왜냐면 2개씩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열성 유전자 빈도 Q, 그러면 이게 검은색 몸 대류전자 열성 유전자 수가 나와요. 자, 그럼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2분의 Q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Q는 뭐가 됩니까? 5분의 4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집단 가에서 Q가 5분의 4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P는 5분의 1이니까 1대 8대 16 이런 비율로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회색 우성 개체수, 이게 검은색 몸 열성 개체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집단이 1이냐 2냐. 자, 이게 만약에 집단 1이라고 하면요, 2에서 A 스타인 개체수는, 자, 요거 4배하면 얼마가 돼요? 이거 64가 되잖아요. 이게 집단 2라고 하면 집단 1이 개체수가 2배여야 되는데, 아니 이게 64가 돼버리면 모순이잖아요. 이게 2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집단 1이 아니다. 집단 1이 아니라 2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집단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집단 2에서 얘가 빈도가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A 스타, A 스타, A 스타, A, A, A. 자, 요 개체수 빈도를 구해보면 1대 8대
16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2에서 A 스타인 개체수 8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8이고요. 비율이. 그럼 이게 2잖아요. 2.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검은색만 개체수, 이게 지금 열성 개체니까 뭘로 떨어져야 돼? 이게 제곱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4, 16,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돼요. 16분의 4다.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이제 16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16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32,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율이. 자, 그러면 2의 이 값을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0이 나오고요. 자, 이게 2배라고 했죠. 이게 100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Q제곱. Q제곱이니까 100분의 4. Q는 10분의 2잖아요. 10분의 2. 10분의 2? 이게 10분의 2니까, 뭐, 5분의 1이 되겠죠? 뭐, 10분의 2라고 적어볼까요? 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10분의 8. 자, 그러면, 자, 8, 8이 64. 그쵸? 4, 8이 32. 2는 4. 이렇게. 자, 그러면 2배 맞죠? 2배. 이 조건 만족하고요. 2배. 자, 그리고, 자, 집단 2에서 빈도 나오고요. 교 5분의 4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만 개체수. 그렇죠? 예. 요게 다 성립하게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지금 집단 1에서 물었거든요. 집단 1에서 유전자형이 이런 암컷과 이메수컷이 교배해서 자손을 낳을 때 지금 검은색 몸 열성이 나올 확률을 물었잖아요, 우리한테. 자, 그러면 자, 요거 중에서 회색 몸 유전자 들어오면 안 돼. 요게 들어올 확률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그리고 수컷 정자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이게 와야 돼요. A스타가 오면 안 돼. 그죠? 검은색이 들어오려면. 그럼 이게 올 확률은, 자, 집단 1에서 요거잖아. 그렇죠? 10분의 2. 자, 계산하면 10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정답은 10분의 1입니다. 자, 따라서 1번을 골라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항상 빈도, 그다음에 개체 수비 이렇게 놓고 조건에 맞춰서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로 갈게요. 20번 문제는 복제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주형 가닥이 나와 있고 이 주형 가닥은 지연 가닥의 주형 가닥이 되죠. 지금 보니까. 지금 자, 단일 가닥 1 나와 있고, 자, 5', 3'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주형으로 해서 지연 가닥이 3개가 만들어졌어. 가나다. 자, 지금 15개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12개, 그 다음에 13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복제 문제에서는 프라이머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라이머가. 프라이머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프라이머가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4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자, 5에서 3이라고 해놓고 요 끝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A, G, C, C라고 하는 프라이머가 생길 거야. 이게 3' 말단이라면 5에서 3이라고 하면 3' 말단에 프라이머가 붙잖아요. 자, 그럼 AGCC가 있는지 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 가능성 있어요. 자, 그럼 요게 Z라고 하면 요게 Z, 프라이머 Z라고 하면요. Z가 포함되어 있는 가닥이 다거든요. 다는 13개예요. 자, 그러면 세볼게요.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13개 여기까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프라이머가 있을 텐데 이 프라이머가 G, G, C, A예요. 자, 5'부터 GGCA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X가 있네요. X가. 자, 그럼 X가 포함되어 있는 가닥이 가란 가닥인데 15개거든요. 자, 15개 또 세볼게요. 여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그럼 여기 또. 자, 그러면 볼게요. A, C,
GG. 자, AC, GG가 있나요? 있잖아요. Y가. 야, 요거네, 요거. 예. 자, 우리가 금방 찾았습니다. 이렇게. 예. 해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풀어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쪽이 5' 말단이고, 이쪽이 3' 말단이라는 게 다 결정이 돼버리고요. 그렇죠? 예. 프라이머를 가지고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Y 프라이머가 있는 가닥, 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게 가장 먼저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풀리면 이렇게 예, 지금 가닥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또 풀리면 쭉 만들어졌겠죠. 예. 이게 다라고 하는 가닥이 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나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가 만들어지고 또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풀리면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할게요. 자, 가에서 3' 말단의 염기를 물었거든요. 자, 여기가 5', 3'인데, 자, C에 상보성 있는 거 이거 뭐예요? G죠, G. 예, G가 되죠, 구한인. 예, 구한인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고. 자, 다음으로, 나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다가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죠. 세 개 중에는요. 예. 자, 정답입니다. 얘는요. 자, 그리고 가에서 퓨린 계열 염기수를 물었거든요, 가에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게 퓨린 계열을 물었다면 요게 퓨린 계열 물어보면 상보적 가닥에서는 피리미딘 계열 수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상보성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퓨린 계열 염기수를 물어보면 여기에서 피리미딘 계열 수를 세보면 돼요. 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네요. 10개. 10개예요. 10개. 자, 그 다음에 다에서 피리미딘 계열을 물었어요. 자, 여기서 피리미딘 계열을 물었다? 그럼 여기서 뭘 찾아? 퓨린 계열 염기를 찾으면 되죠? 서로 상부성이 있으니까. 자, 퓨린 계열 염기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퓨린 계열이니까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자, 일보다 크네요.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정답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내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자, 20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올해 수능은 작년까지 수능과는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풀어보니까 다 풀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말고요. 이 푸는 방법 여러분들 배우고 익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자, 생명과학2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바라고요. 자,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생명과학 2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 받기를 여러분들이 만점 받을 수 있기를 선생님은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수능 때까지 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